자, 뉴스캐라이브 6회 썰전 오늘 첫 또 시작인데 그렇습니다. 6회 썰전입니다. 썰전. 짝퉁 썰전. 짝퉁 썰전입니다. 썰전. 6회 네. 썰전입니다. 우린 6회 다릅니다. 썰전, 네. 고유명사가 다르기 때문에. 네. 자, 5월 22일 오늘로 이제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 순으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수 도와라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에서 맞붙었던 정치 신인이지만 떠오르는 샛별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인데 주진우 의원 또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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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진짜 바쁘실 텐데 네. 이 시간 내서 저희 또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게 감사한데 좀 어떠세요 분위기? 일단 민주당부터 물어볼게요. 예, 저기 뭐 3% 부족하다, 2%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네. 예, 뭐 후보는 뭐 죽자 살자 하고 있고 뭐 예. 캠프 전체가 비상입니다 지금. 어. 예. 국힘은 좀 어떤가요? 네, 선거는 자만하는 쪽이 무조건 진다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긴장감 속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 분위기 오늘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후 2시 출정식을 이제 시점으로 해가지고 네. 좀 더 활기차게 또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럼 상임선대위원장은 캠프에 사무실을 따로 내주나요? 아니요, 지금 뭐 죄송합니다. 아픈 얘기를 또. 지금 뭐 메뚜기라 그러죠 이렇게. 인사 다니고 상임이 원래 책상이 있는 자리여서 상임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책상 하나는 받았는데. 역시 힘이 예, 아. 파워. 이제 영성과 예. 초선은 또 다르네요. 또 예, 대우가. 맞습니다. 그런 예. 사무실이 좀 커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캠프 네. 분위기 좀 어떠세요? 이번엔 국힘 먼저 물어볼게요. 캠프 안에는 좀 어떤가요? 캠프 저도 여러 번 회의 주재하려고 갔는데 캠프 분위기는 굉장히 밝습니다. 예. 음. 그리고 캠프 구성원들이 사실 가장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가 분위기가 처지면 안 되는데 음. 그냥 선거를 많이 치러봐서 그런지 굉장히 좀 능숙하고 또 분위기도 좀 업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또 선거 캠프 하면 뭐 다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임명장을 좀 드리면서 그렇죠. 각 그 선대위를 확장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임명장 드리면서 보니까 면면이 전부 다 그 부산시에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 분들이 또 선봉에 서서 잘 싸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재수 후보 캠프는요? 저희는 뭐 캠프에는 표가 없다. 무조건 현장으로 가라. 예. 그래서 책상이 없네. 예. 그래서 캠프는 늘 이제 긴장감이 있는데 네. 현장에 갔다 오는 분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아. 예. 그래서 현장 얘기들을 잘 듣고 음.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서면에 있는 캠프가 예. 2번 이겼던 데입니다. 터가 좋네요. 그래서 예. 지난 대선 그리고 또 지지난 앞에 있었던 부산시장 선거해서 예. 그때 분위기랑 비슷한가 제가 물어보면은 노코멘트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긴장하고 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들 보셨을 텐데 오늘 국제신문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자, 간단하게 여론조사 좀 개요만 스피드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도 있습니다, 예. 지금. 네. 국제신문이 지난 17, 18일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인데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 번호를 통한 유무선 응답 에어레스 무선 80% 유선 20% 응답률 4.7%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를 참조하면 되는데 보니까 지금 전재수 후보가 46%, 박형준 후보가 40.4%로 지금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오차범위네. 완전 우차범위 내에 붙어 있죠. 자, 조금 민주당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조금 우세를 보여왔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정상 궤도에 왔다. 예. 저는 뭐 부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국민의힘 당세가 센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상 궤도에 왔고 네. 이번 조사는 유선이 또 20%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정말 3%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뛰어야 되겠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 얘기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예. 국힘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론조사는 현재 숫자도 중요한데 그 추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격차를 지금 확실하게 줄인 것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측에서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격차가 확 줄었고 민주당에서 초반에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니까 네. 약간 부자 집 지키기 전략을 펼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는 더 절박하게 네.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선거는 또 짠한 쪽이 네. 또 표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짠하게 더욱더 좀 가열차게 좀 할 것이고요. 민주당도 본격적으로 이제는 정책 경쟁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쟁적으로 좀 부산시를 위한 정책을 좀 내놔서 결국은 시민의 뭐 경제 상황이나 삶이 좋아지는 게 제일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 선거는 기회니까 저희가 누가 더 좋은 공약을 내는지 좀 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부러울 따름이죠. 왜냐하면 의원님이 17분 계십니다. 아. 유급 인원이 170명이에요. 예. 저희 빵명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떤 조직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냥 지금 어떤 시민들이 고마울 따름인데 저희 더 절박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당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당백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두 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선거 운동 시작이 됐지만 그렇죠. 또 유튜브 세계에서 되게 또 뭐 활약을 많이 해오고 계시잖아요. 엄청 유튜브 업계에서는 또 상당하신 네. 분들이시니까. 쇼츠를 저희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하나씩 보면서 그거 보고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성 TV 쇼츠부터 한번 볼까요? 네. 최고로 부산으로 가. 아니 근데 그 하나 누구? 형님 대성아. 이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뭐. 아, 니 가가. 반갑다. 마음을 다 잡고. 지금은 제수시대. 자, 이건데 저희 그때 그 육회 초대석으로 모셨을 때 네. 이원종 배우와 그때 8부작 예, 한다고 하셨나요? 예. 그 중에 이제 한 편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대화 드라마네요, 대화 드라마. 제수시대. 네. 참고로 이은철 기자 본인 스타일 아니라고 했던 그런 콘텐츠. 보면서도 표정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죠. 30대가 봤을 때. 제 중국을 감성 시켜주십시오. 아, 정당을 떠나서 재미가 없는 거 없는 겁니다. 일단 좀 오글거리게. 아니 저건 어떻게 또 기획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좀 서사를 담아보자. 그래서 사실 뭐 민주당 국민의힘 많이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많이 듣는 얘기, 제발 너네 좀 싸우지 마라. 뭐 부산 발전시킨다 그러고 왜 그리 싸우노. 그래서 좀 재미있으면서 메시지를 어떻게 좀 전해볼까 이런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8부작으로 제수시대라는 걸 한번 만들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막 부산으로 가보자까지 온 겁니다. 이제 아직 몇 편 더 공개될 게 남았네요. 그러면. 예, 4편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상임 선대위원장 유튜브 그 주진우의 영상도 이슈에서 제가 지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이죠. 제가 구독을 했거든요. 네. 거의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부산일보보다 아, 더 잘 이거 나가는. 대기업. 거기서 저희가 쇼츠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한번 부산일보도 구독. 전재수 후보도 똑바로 수사받으라는 부산 시민의 외침. 예, 전재수는 뭐가 싫습니까? 싫지 TV 안 봤어요. 통일교. 그렇지요. 다른 사람 제가 되고 그 사람 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그거는 부산 시민을 못 사는 거지. 속이 다 시원합니다. 블록버스터급인데. 요거는 쇼츠 2개를 저희가 그냥 붙인 건데 첫 번째 쇼츠 되게 리드미컬하지 않습니까? 되게 그러니까요. 되게 세련됐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쇼츠는 저희 부산일보에서 예. 그쵸 민심르포 이은철 기자가 진행한 내용 중에서 전재수 후보를 콕 집어서 공격하는 그거 딱 보고 네. 올라가지고 하셨는데 예. 조회수도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무려 22만 조회수가. 아.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쓰셨는데 네. 어. 네. 아까 제가 좀 끊겼는데 부산일보
유튜브도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유튜브 채널은 저희 거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됩니다. 네. 저희보다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이 구독자를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좀 빨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참고로 37만 4천 명. 와, 무지막지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부러워. 반면에 이재성 TV는 9만 명 9만 넘었습니다. 명 정도. 예. 아직 실버 버튼을 못 받은. 예. 실버 버튼 못 받으면 아니 잘안 곧 쳐주죠. 받으실 것 같은데 8부작 끝날 때쯤 되면 네. 끝날 때는 네. 또 유튜브 선배께서 또 이렇게 네. 조언까지 아, 주시고 덕담이죠. 우리 또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목적으로 얘기를 해봤고 네. 좀 이제 진지하게 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까지 4번의 토론회였던 것 같아요. 맞죠? 4번이죠. 토론회 있었는데 조금 두 분도 이제 토론회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일단은 민주당 이재성 상임선대위원장부터. 예, 좀 과열되고 있다. 예, 그래서 원래 사실 우리 박형준 후보님 굉장히 차분하시고 젠틀한 이미지신데 박 후보님도 조금 흥분할 정도로 좀 과열되고 있고 사실 제가 우리 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그래도 이렇게 좀 사이좋게 했었는데 본 경기 들어가니까 확실히 좀 과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뭐 토론회 내용 중에 좀 뭐 비판을 한다거나 지적할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좀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좀 양쪽 모두 조금 예의를 갖춰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네. 좀 나아지겠죠. 아무튼 보는 입장에서도 저도 약간 긴장되는데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불편해하셨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진우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워낙 토론 전문이시니까. 네, 예. 근데 역시 좀 과열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 생각이 같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만큼 선거 국면이 치열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 또 특히 토론 같은 경우에 그 우리 뭐 해수부 이전의 효과부터 시작해서 예.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은 그래도 조금 더 이재명 정부로부터도 조금 더 우리가 부산에서 더 받을 자격이 있고 또 받아내야 된다는 입장이고 물론 뭐 전재수 후보도 열심히 공약을 잘 설명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건건이 조금씩 충돌하는 부분은 뭐 없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네거티브 부분도 사실은 좀 없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저는 그런 경우 잘 못 봤거든요. 선거 바로 임박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은 없을 수가 없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전재수 후보 측도 또 공격을 하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서로 조금 과열되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선거에서 또 좀 저기 선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시작했으니까 네. 각 선거에서 이제 또 캠프별로 비장의 무기를 또 꺼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전반적인 토론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끈바이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토론의 초반이었죠. 전재수 후보가 그러니까 네거티브 선거 안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첫 번째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에서 네. 밝혔고 근데 두 번째가 국제신문 토론회였죠. 그렇죠. 네. 국제신문 토론에서 바로 돌변을 했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이대진 기자. 뭐라고 했나요? 뭐 박형준 후보와 관련한 제보들 우리도 많이 있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도 할 거 많다라고 네. 하는데 좀 뭐 민주당 쪽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박형준 후보 관련해서. 예, 이게 우리 이제 박형준 후보님 사모님 화랑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근데 그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술 작품이라는 게 사실은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갑을 매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계에 있는 분들이 네. 가령 그 화랑에서 채택된 그 작품에 대해서 이게 왜 채택이 됐느냐 하는 그런 식의 의구심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뭐가 많이 들어와요. 예. 그리고 뭐 우리 법적으로 일정 조건이 되면은 예술 작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든지 전시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사모님 화랑 작품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 오얏 나무 안에서 각근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경기에 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실력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그게 지금 폭넓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 법률적인 그런 거하고는 떠나서 대단히 정서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저희들도 뭐 이런 부분들을 받고 할 오히려 아니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또 뭐 가령 시장님이 출장을 가는데 그쪽 관계자가 따라갔다. 뭐 사진도 있다. 이거 봐라. 예. 그래서 참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이해 충돌처럼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어떤 이런 예술 부산 시내 예술 현황에서는 망금이하게 좀 퍼져 있어서 저로서도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예. 사모님 관련된 그런 제보들이 그렇죠. 많이 들어오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보면 LCT나 이런 얘기는 당연히 공격 소재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조현 화랑 얘기까지 꺼내는 거 보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제가 근데 좀 반론을 제기할까요? 예, 예. 이게 새로운 제보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보궐선거를 할 때 10건 넘게 고발이 있었습니다. 형사 고발을 했는데 형사 고발을 그냥 일반 분들이 하신 게 아니라 당시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의혹들의 거의 대부분 새 내용을 제가 찾기 어려울 정도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얘기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고발도 왜 선거 앞두고는 고발도 서로 하잖아요. 네네. 고발도 됐는데 핵심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게 다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위원장님도 동의하시겠지만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건 당연히 없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팩트가 그 당시 민주당이 제기했던 팩트 자체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지금 새로 뭐가 들어가는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하는 건 저희는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특히 그 조현아랑 관련된 의혹들도 그 당시에 다 제기돼서 다 이해 충돌 여부나 이런 것들도 요새는 조금만 이해 충돌이 있어도 다 처벌되거나 뭔가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엄격하게 그게 적용을 없었고 하죠. 오히려 뒤집어 봤을 때 4년 전 거를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는 그 사이에 시정 활동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했다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진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박현준 부산시장이 시장 하는 동안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네. 그때도 조현아랑 지금도 조현아랑 계속해서 이제 막연한 것만 얘기하는 건 곤란하고 각자 배우자가 각자 직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직업에 맞춰서 하는 거고 이제는 이해 충돌도 방지하는 규정들도 많이 있어서 애초에 직접 계약도 못하도록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덧붙이는 그럽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성장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사실 좋지 않잖아요. 특히 부산의 예술 쪽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런 정서적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예술 작품이 좋으냐, 저 예술 작품이 좋으냐 그랬을 때 예술의 특수성상 이게 좋다라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이건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술 쪽에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의 최고 권력자의 아내 회사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헤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얘기는. 그래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이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 통합이 나는 불법을 저질러서 안 해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오얏 나무 끝에서 각건을 매는 행위 이게 뭐 법적으로 잘못됐어라는 이 접근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 저희가 오히려 그런 분들을 많이 달래고 있습니다. 너무 좀 그렇게 보지 마라 할 정도로 그래서 제보자들 달래고 예.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현상 여기에 또 뭐 퐁피드부터 해서 또 우리 시장님이 또 소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난처면도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을 또 현직 또 시장으로서 삼선에 도전하시니 좀 더 포용적으로 해서 좀 미연에 이런 자본들이 안 나왔으면 좋지 않겠냐. 시장님 늘 강조하잖아요. 내가 좋은 일에 쓸 거고 기부도 할 거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해서 안타깝습니다. 간단히 반론을 하자면요. 예. 그냥 단순히 화랑이 좀 더 커졌기 때문에 문제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논리예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뭐 정치인이 있으면 배우자나 뭐 예를 들어 남편은 직업을 가지면은 배우자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전업. 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기간 동안 그 화랑만 커진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업종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잘 되는 곳들도 많거든요. 네. 실제로 명성이 그만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화랑이 잘 됐으니까 막연하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좀 곤란하고요. 그게 검증 차원에서도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돼요. 화랑이 어떤 작품이 이게 지금 뭐 어디서는 얼마에 팔렸는데 여기 너무 과도하게 뭐 어디서 사줬다든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단순히 화랑이 커졌으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식의 접근은 저는 조금 곤란하다. 이거는 또 어떤 부산 시민들의 알 권리나 선거의 어떤 선택의 권리에 있어서도 그런 냄새 피우는 식으로만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누구의 증언이 있거나 뭔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실체가 있는 비판이 있어야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은 이제 법 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저하고는 조금 접근 방식이 다른데 저는 시정은 이 정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서. 정서. 그러니 지금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술 쪽을 가보면 많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숫자를 얘기를 하지 않는 거는 정서적으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로 접근을 하면 부산 예술계가 지금처럼 계속 단합이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큰 부산을 대표하는 화랑일수록 조금 더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예술 정책이 제일 문제죠. 문화예술 정책이 좋다면은 네. 사실은 문화예술인들도 지금 박경재 시장이 그동안 해왔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꼭 문화예술계의 어떤 막연한 정서보다는 저는 정책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담회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는 사실 민주당이랑 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요. 부산 미술계 관계자들과 네. 그럼 많이 했어요. 간담회 많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금방 네. 선거 앞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제될 거 없다.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중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조연 하나만 공격당하지 않을까요? 일방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원래 이 예술이라는 쪽은 그래서 상당히 정서적으로 잘 가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예술 중요하죠. 그리고 그 가령 동의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퐁피도 같은 경우는 의견이 막 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매우 안타깝다. 뭐 그런 부분들이고요. 제가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기하에서 부산이 문화예술 쪽으로는 인프라가 워낙 약해서 우리 박 후보님은 이걸 강화시키겠다고 막 지금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충돌도 커지고 불협화음도 커지니 이 리더십에 오히려 조금 더 문제가 있는 정교하지 못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이 있어서 이런 거는 아무한테도 덕이 될, 이건 뭐 사실은 전재수 후보한테도 덕될 게 없죠. 왜냐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부산의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털어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이 얘기가 좀 길어지기는 했는데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민주당에서는 좀 뼈 아프진 않겠죠. 뭐 해소됐다니까. 주진우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집중적으로 또 다루기도 하셨죠. 맞습니다. 통일교 의혹 안 다루셨나요? 네, 많이 다뤘죠. 많이 다뤘죠, 많이. 그러니까 전재수 전문가십니다.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차피 이거 불송치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그리고 이제 토론회에서도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다 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왜냐면은 박형준 후보는 그래서 받았냐 안 받았냐 갔냐 안 갔냐 이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 반면에 전재수 후보는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이만큼 답변했다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우리 일반 시청자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제 저거
한번 해도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천정궁 통일교 천정궁 얘기 이제 나머지 내용도 너무 잘 아시니까 네.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한 것을 왜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삼냐면은 사실상 통일교 천정궁 방문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마치 안 간 것처럼 전재수 후보가 좀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발언하셨죠. 기자분들도 다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일단 사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나온 거지만 사진이 찍힌 사진이 있고 이 전재수 후보도 갑자기 이제 부정을 못 해요. 그러면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 분들의 가장 큰 덕목이 정직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직 그 후보가 누가 보더라도 후보가 되려는 분이 나와서 천정궁 안 갔다고 부정했던 것 자체가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이고 고발도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청정궁을 갔다는 거는 사실상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되게 어색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부산에 북갑에 현안도 많고 북갑에 있는 국회의원 분이 네. 가평에 있는 통일교까지 음. 그 본산에 방문해서 우리 가평 가다 보면 저게 뭐야 하는 정도로 하얗게 돼 있는 궁전처럼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사진 보면 되게 특이해서 저도 처음에 거기 가평 지나가다 보면 네. 서울 쪽에 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다 그냥 처음 보는 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모르고 지나가요. 주 의원님은 가보신 적 없고 저는 당연히 없죠. 그냥 구경했죠 멀리서. 구경만 하셨다. 아니, 가는 길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저 아. 산속 깊이 있어요. 네. 조그만 하얗게 거기에 왜 가셨느냐. 그리고 통일교가 간다고 하면은 사실 무슨 종교 활동을 그 그렇죠. 통일교 교인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통일교에 예를 들어 부산에 행사가 있는데 잠깐 가서 뭘 했다라고 하면 정치인이 그렇죠. 뭐 정치 행사로서 뭐 할 수가 있다고 치는데 그 가평까지 가서 단독으로 행사에서 공표되는 행사도 아닌데 만나서 어쨌든 사진을 찍고 그러면 통일교 입장에서 관리도 하고 또 선물을 줄 수 있는 유인도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까르띠에 시계부터 현금이랑 다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천정궁에 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왜 갔느냐 또 갔다면 통일교가 관리했고 통일교가 뭔가 필요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고 간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이고 자꾸 네거티브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 어떤 경위로 누구 소개로 어떻게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이 설명이 되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어요. 그냥 갔냐 안 갔냐 물었는데 대답을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결과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토론을 넘어서서 시민들에게도 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점이 좀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본류가 있고 지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오래 하셔가지고 저는 천정궁을 본류로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자, LCT 팔 거냐 말 거냐. 네. 동그라미 세모를 같이 들어요. 음. 이게 최근에 있었던 방송 내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그라미 세모를 같이 들 일입니까? 동그라미 X를 예, 그러니까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현상을 시민들이 판단할 거다. 그게 해석을 덧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면 얼마를 벌었냐가 그대로 적시가 되잖아요. 그게 불리할 거라요. 매우. 예. 근데 그런 얘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10년 동안 저는 국회의원을 못 해봤지만 10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그 초반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명확하게 얘기한 거는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를 하지 않았다. 이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왜 답을 해야 되느냐 해서 상위 키워드가 신뢰겠죠. 기본적으로. 그럼 이 신뢰에서 이 통일교에서는 정말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왜 박 시장님 통일교 축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냈어요. 그럼 관행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부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가령 예를 들어 박 시장님 어떻게 이런 식의 축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얘기를 하면 복잡한 시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생길 수 있었던 얘기다라고 해놓고요. 다만 지금도 진행되는 게 있어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소환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냐 저러냐 하는 거 하고 지금 진행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팔아라 안 팔아라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지점을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지도자 부산의 어떤 지도자로 가기 위한 그런 덕목들을 한다면 같은 잣대로 예를 들어 한다면 이 LCT 문제가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뭐 그럴 수 있다. 접근 방법이. 예.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얘기는 상황에서 과거에 대해서 한참 전 얘기, 우리 10년 전 얘기에 대해서 동그라미냐 X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부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일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물타기 예. 신곡이 엄청나게 갑자기 LCT로 넘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결과적으로 선전궁에 대한 얘기를 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이 설명이 어렵고 제가 차이점을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기존에 뭐 화랑 관련된 얘기도 하고 LCT 얘기를 했던 것들은 이건 주로 민주당에서 기본적으로 뭘 분석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어서 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어요. 음. 근데 이 천정국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 지금 까르띠에 시계부터 이 문제는 이게 우리가 뭘 분석한 게 아니라 통일교 내부 사람이 증언을 한 거예요. 네.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그것도 전재수 의원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권선동 의원도 같이 해가지고 권선동 의원은 지금 수감돼 있어요. 그렇죠. 징역 2년형 받았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같은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같은 진술을 했는데 누구는 무혐의고 누구는 그러면 그렇죠. 감옥 가야 되는 거냐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음. 그러니까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요번에 또 그 전재수 의원의 보좌진 분이 어제 폭로를 하셨어요. 갑질을요. 네, 갑질 의혹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저희도 몰랐던 사실을 그분이 보다 못해 털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갑질 내용이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재수 후보가 사실 이미지가 좋으시잖아요. 근데 약간 가면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젊은 보좌진인데 이 경조사 때 왜 전재수 후보가 경조사 잘 챙기잖아요. 근데 조기를 그 경조사를 잘 챙기는 이면에는 그 보좌진이 조기를 자기 차에 싣고 계속 새벽에도 갖다 설치하고 빼고 이걸 계속 해온 거예요. 네. 그걸 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개인 삶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보좌진 갑질 의혹이 나오는 것이고 그분이 좀 못 참겠는지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 까르띠에 시계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업체 대표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대표 실명이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린다. 자기도 그 대표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팀으로부터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지금 전재수 후보 측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까르띠에 시계 지인을 그 수리를 맡긴 지인이 누군지 지금 압축돼가는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는 설명해서 만약에 정말 전재수 후보랑 정말 멀리 떨어진 사돈의 팔촌이다. 뭐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먼 기차이고 이분이 통일교랑 직접 관련이 있어서 시계를 받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공개해서 설명하면 될 일인데 그렇죠. 지금 너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인이 누군지 밝혀지면 곧 전재수 후보가 받은 걸로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시민들이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검증의 영역에 저는 정당하게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검사 오래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이런 게 그냥 피의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저는 존중합니다. 대한민국의 검경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다 추정이에요. 예를 들어 있는 것 같더라.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은 해석을 낳으면 이게 부산시정 투표하는데 저는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LCT 얼마지? 내가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때 얼마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님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근데 왜 안 팔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미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판단할 부분들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방의 진술이라는 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직 생활을 오래 했고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검사 시절에 일방의 진술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다가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나는 그렇게 거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진술도 나왔으니까 적어도 양방의 진술이 갈리고 있다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진술은 있고 지금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다. 그렇게 보통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것 역시 그냥 일방의 진술과 당사자의 진술이 나뉘는 거를 또 상대 후보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계속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럼 LCT 왜 안 팔아요? 또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검색해서 화면에 띄웁니다. 얼마라고 지금. 그때 얼마라는 거 띄웁니다. 이미 띄워져 있어요. 얼마나 띄워도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네. 이제 저도 뭐 위원장이나 저도 이렇게 하지만 이미 이제 요 사안들은 이제 후보 우리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전달이 될 만큼 전달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 다시 좀 본질로 돌아가서 부산 경제 뭐 일자리 어떻게 늘릴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까? 우리 박 후보님도 그렇고 전 후보님도 뭐 그런 생각. 제가 마지막 딱 하나만 덧붙이면 피해자인 보좌진을 좀 저는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뭐 진술 서로 엇갈리는 건 맞는데 네. 기본적으로 조기를 본인이 새벽에 가서 설치하고 그로 인해서 의원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그 행위 자체가 지금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기준으로서 직장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네. 그리고 근무 시간도 어느 정도여야지 새벽에나 조기 설치라는 게 사람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라라고 독려하면은 지금 전재수 후보 제가 이 시장 후보로 나오시기 전에 참 경조사 잘 챙긴다 이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좌진의 일방적 희생으로 돼서 그분이 피해를 호소하는데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배려하지 않고 다 허위라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이거야말로 어제 새로 나온 내용이고 또 부산시청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되면은 그렇죠. 시청 공무원들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느냐. 네. 이 부분은 다음 뭐 토론회가 됐든 아니면 다음 저 기자회견이 됐든 뭔가 좀 설명이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추가로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 전 비서관 A 씨 2016년도 5월부터 한 8개월 정도 일하셨던 그러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초선 때네요. 지금, 네. 그 일이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거고. 오죽하면 지금 얘기하겠어요. 네. 아무리 이해관계도 없잖아요. 근데 어제 또 뉴케 백블에서는 또 조금 의혹 같은 게 있었죠. 의구심스러운 어떤 내용들이. 거였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초반에는 전재수 형님 따뜻한 형이라면서 이제 좋은 글 위주로 쓰다가 이제 10년 만에 이렇게 공개한 거에 대해서 넘어갈까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제가 이 당사자는 이제 평범한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마치 인신공격적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 10년 전에 보좌관으로 모셨던 분이 이런 식의 진술이 있었네. 그냥 이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판단을 시민들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제 13일밖에 안 남았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왜 저희라고 그런 진술이 없겠어요. 예, 그러면 달래고 계시다는 제보자분들. 그래서 달래고 있다는 저는 이게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 본류가 돼서는 안 될 거다. 뭐 화나신 보좌진부터 달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멀리 달래지 말고. 많이 화나신 거.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뭐 충분히 하실 말씀 다 하셨을까요? 뭐 조금 더 공격하셔도 돼요. 시간이 충분합니다. 우리 모습에서 엄청 공격하죠. 재밌네요. 재밌어요. 아니 뭐 어차피 유튜브라서 밥 먹으면서 해도 돼요. 제가 배달시켜가지고. 뭐 어찌됐든 이제 뭐 토론회도 앞으로 더 있을 거고 선거가 이제 2주 그래도 10일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두 분도 역할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재성 상임 선대위원장께서는 좀 어떤 식으로 남은 기간 임할 건지 저는
쇼츠 계속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주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제 전재수 후보 등장하는 장면을 네. 이제 처음으로 녹화를 합니다. 아. 네, 사실은 재수 시대에 보면 예. 전재수 후보가 직접 등장하는 편이 없었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직접 등장하는 장면을 이번 주 내일이네요. 내일 네. 밤에 네. 처음으로 이제 촬영을 할 계획이고요. 서울에 또 뭐 정원호 후보 측에서 와달라 그래가지고 상경에서 아니 찍고 그러니까 왔습니다. 서울 후보 홍보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적행위 아니야? 이게 서울 부산이 상징성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부산의 특징이 서울에 가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 중에 부산에 또 연락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해서 네.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랑 부산시장 선거가 꼭 다른 것이 아니다. 하긴 그래서 저도 서울시장 선거 돕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할 말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정원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뭐 부산에 뭐 부모님이나 또 친지들이 있으면 그런 연락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정원호 시장 후보를 돕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를 돕고 있다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가고 치고는 너무 좀 전재수 후보가 섭섭해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끝났습니다. 이제 다 다 끝났고 끝났고, 아까 거기는 얘기했지만 마무리했고. 예, 거기는 이제 다 했고 방영만 남아 있고요. 아, 제작은 끝난 제작 상황이네요. 끝났고 이제 전재수 등장합니다. 아. 직접 전재수 등장하는 쇼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장은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네. 준비하십니까? 제가 뭐 연설하면서 사실 까르띠에 그 의혹을 더 이제 확산하기 위해서 제가 불가리도 찾아오겠다고 공언했는데 사실 좀 부담입니다. 네, 어디가 네. 찾을지. 근데 저희가 이제 나머지 오늘은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니까 이제 네. 드디어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이제 경선 직후에 뭐 마찬가지시지만 그냥 그 재선거처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장도 좀 많이 가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지 호소도 하고 네. 직접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아마 같은 활동을 하시고 뭐 많이 마주칠 네. 것 같은데 현장을 다녀보면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 저희가 또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당에서 또 쓴소리도 많이 듣고 서로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부산을 요번에 정말로 해양 수도로 발전시키고 좀 글로벌 해양 도시로 발전시키는 좀 계기를 같이 마련해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훈훈하신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훈훈하게 해양 수도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현장을 가면 싸우지 말라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유권자들한테. 그럼요. 해양 수도 예, 저희도 예, 좋죠. 예, 네, 예. 네. 부산에 필요한 거니까. 왜 박형준 시장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예. 갑자기 아니 치고 박아나 마지막에 악수하고 끝나는 거. 정치인 다 되셨네 두 분은 진짜.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씩 하시고 정리하시죠. 예, 이제 13일 남았는데요. 정책과 인물 선거. 예, 우리 부산이 사실 제2의 도시의 위상이 가그 같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번 시장 선거는 정책과 인물로 좀 판단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설령 1순위로 내키는 후보가 없다 하더라도 꼭 투표해 주십시오. 예, 투표율 자체가 또 그 도시의 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꼭 투표해 달라 이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그 박형진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재선을 하고 3선은 이제 도전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재선 과정에서 뭐 부족했던 부분은 또 정책도 좀 변경해 가면서 좀 부산 시민들께 더 도움되도록 잘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로 갑자기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 네. 현실적으로 아마 그동안 잘 가고 있던 정책도 심리가 그렇잖아요. 다 원점으로 되돌려 버릴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는 매몰 비용이나 기회 비용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정책에 대해서 연속성 있게 하고 또 그동안 시민들이 좀 비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겸허히 수용해서 네. 정책 수정을 좀 저희도 해 나갈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결국은 정부 지원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광주 전남에 너무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냥 그 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는 부산
정치가 완전히 도약하기는 어렵다. 저희는 음. 그렇게 보고 있고 좀 더 많은 거 요구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박현준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가 13일밖에 안 남았는데 맞습니다. 자주 두 분이 나와 주셔서 캠프 분위기나 부산 여론을 조금 생생하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건 저희가 자주 모실 수 있도록 일정을 잘 조율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